창업된 지 1년 된 기업으로 창업진흥원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어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과제가 종료가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 창업 이제 보시면서 이제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초기 창업 패키지는 몇 년 된 기업이에요? 몇 년이네요? 몇 년? 2년. 네. 몇 년이요? 3년이죠, 3년. 3년 이내 기업이,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은 몇 년이에요? 얘는 7년. 네, 7년. 그러니까 되죠? 네, 징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돼요.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3년에서 7년이에요. 3년에서 7년. 하시고, 그거 하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하고, 꼭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 나중에 계속 들여다보면서 계속 보시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로드맵 정도는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뭐, 특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쭉 가는 얘기하고, 뭐, 이렇게. 법인전환도? 법인전환 누가 해요? 아니, 우리가 해요, 세무사가 해요. 세무사 해요. 네. 세무사가 법인전환 한다,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수수료로. 걔네 진짜 가능해요.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설립하는데 지역에 따라 그건 이제 등기 비용이고, 그냥 법인 전환을 해서 결산을 해서 그걸 한다 1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네. 진짜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법인 전환하면서 영업법 평가를 어떻게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 법인 전환인지 이 로드맵을 컨설팅을 해주면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보험으로 받겠죠. 그럼 곱하기 10만 원이면 1000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훨씬 낫죠, 사실. 네. 자, 어쨌든 다시 들어가서. 가능하죠. 처음 R&D 사업을 신청하시면은, 창업성장 기술개발 기획 사업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창팩하고 이 디딤돌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디딤돌은 1.2억이에요. 1.2억 최대. 써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창업 7년 이내, 그리고 매출액 20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7년 이내인데 매출액 20억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팁스 동그라미 치시면은, 이 테크 인큐베이터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 팁스가 창업기업의 꽃이에요, 꽃. 꽃. 이게 뭐냐면, 팁스 운영사가 있어요. 투자회사예요. 뭐 카카오 벤처스 막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82개 회사가 있어요. 얘네들이 투자를 해요. A라는 기업한테. 김석현 대표님 기분이라도 좋은데, 김석현 대표님 기업으로 할게요. 이 기업에 1억에서 2억을 투자를 해요. 1억 투자할게요. 기업 밸류를 10억으로 본 거예요. 10억으로. 그럼 몇 프로 가져간 거예요? 10억으로, 기업 밸류를 10억으로 봐서 이제 1억을 투자했으니까 10% 뭘 주면 돼요, 이제? 지분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지분을 주시면 됩니다. 지분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뭘 지원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팁스 과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 얼마가 나와요? 5억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2억에서 3억이 사업화 자금으로 또 나와요. 이렇게요. 그럼 총 조달 자금이 얼마예요? 보시면 10억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의 모든 부분 팁스입니다. 이 운영사 들어갈 때 이제 IR 자료가 들어갈 거고요. 그죠? IR 자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팁스 과제 할 때 R&D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죠. R&D 사업계획서가 이때 들어가죠. 사업계획서가 이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정도는 조금은 알고 계시면은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 대표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또 개발업 쪽 대표님들이 많잖아요. 그 대표님은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얘기 못하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요. 이제 고리 못 잡시게 토지 사고 담보 얼마 잡힌지 모르고 이런 대표님들은 이제 점점 돌아가시고 계셔요. 네. 맞잖아요.
저는 죽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기에 컨설팅에 눈이 맞춰져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30대, 40대 대표들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팁스 다 알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대표님 뭐, 가지급금입니다. 가! 네, 그냥. 잘 가. 왜 가지 안 갔어? 막 이러는데.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분 시장이 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10억 받았는데. 10%밖에 안 됐잖아요. 기업별로 100억을 측정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속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죠. 근데 이 팁스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이 운영사하고 같이 지원해요. 운영사가 가서 발표해 주는 거예요. 운영사가 가서 발표해요. 그 정도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초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가 1번 문제에서 다 풀어준 거예요. 여기 보셨죠? 2번.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구매 조건부, 예, 구매 조건부, 요거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구매 동의서하고 구매 계약서가 있어요. 구매 동의서하고 구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죠? 구매 계약서는 구매 의무가 있고요. 구매 동의서는 구매 의무는 없어요. 구매 의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네, 좀 알고 계시고. 중소기업한테 구매 동의서를 받으려고 그러면 매출액이 중소기업이 300억이 넘어야 돼요. 300억이 넘는 기업한테 구매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 중견기업이나 매출 300억이 넘는 중소기업에서 내가 이걸 사주겠다라는 의향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도장 하나 찍으면 돼요. 네, 범위 인감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과제가 있다. 그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자, 3번.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이제 뒷돌 과제 1.0. 아까 제가 몇 억이라고 그랬죠? 1.2억이라고 그랬죠? 이거 몇 년이네? 7년이네. 정부 출연금이 이제 90% 지원해주면, 코로나 때는 90%까지 지원해준 거예요. 보통 이제 8대2나 7대2 되거든요. 이제 9대1 된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냐라고. 만약에 1억을 준다. 그러면, 정부 출연금 동그라미 맞춰보세요. 정부 출연금하고 그 옆에 써놓으시면 총 사업비라고 써놓으시고요. 정부 출연금하고 총 사업비는 같다 다르다. 같은 걸로 얘기하겠어요.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말 그대로 그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총 금액. 그 정부 출연금은 그만큼이 정부가 준 금액.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빼면 뭐가 남겠어요? 총 사업비 마이너스 정부 출연금 하면 뭐가 남아요? 민간 부담금이 남죠. 그 민간 부담금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기업 부담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금액이 그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총 사업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90%가 정부 출연금이 되는 거고, 기업 부담금이 이제 민간 부담금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근데 민간 부담금도 또 뭘로 나눠요? 거기 보니까. 현금하고 현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334만 원이 되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죠? 현물은 뭘로 하면 돼요? 인건비. 그럼 대표님이 얼마만 부담하면 돼요? 134만 원만 부담하면 되네. 대박이네. 4번. 중소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부설, 연구소는 몇 명? 인적 조건이 3명. 그죠? 예. 3명. 그리고 벤처기업일 때는 기업부설 연구소 했을 때 요건이 몇 명? 벤처기업일 때는 2명. 예.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몇 명? 1명.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적 조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공계를 나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3명, 2명이 사실 어려워요. 10명 이내 기업들은. 근데 세액공제 요구를 하거나 R&D 지원할 때는 뭐만 있어도 돼요. 연구개발 전담부서만 있어도 돼요. 예, 한 분만 계시면은 연구전담부서 설립이. 물론 연구소가 훨씬 낫겠죠. 이점이 있고.
하지만 연구소라고 해서 더 큰 가점이 있거나 세액공제 옆으로 25%. 연구소 소화한다고 해서 30% 해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25%예요. 그 다음에 2월 공제 몇 년? 10년. 그렇게.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물적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건물이면 안 돼요. 대표님 저기 컨테이너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소 자기 다 시설하고 저기 다 넣어놨으니까 저거 해주면 된대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이도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신청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합니다. 단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을 때 연구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지. 이거 자체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다고 해서 R&D 지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네. 이 과정에서 다 화법이 나와야 돼요. 연구소를 왜 만드셔야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고, 그 과정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5번.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을 지원 신청하려고 합니다. 연구소 설립 시 평가 점수에 가점 우대사항이 있나요? 자,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111, 1.1.1점. 1.1.1점인데, 3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3점. 3점 못 받아요. 몇 점까지? 최대 2점까지. 이렇게. 그리고 거기 기업부설 연구소 우대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됩니다. 다만 여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공정품질 기술개발 혁신형 R&D 이건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 그때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으면 우대 가산점이 몇 점? 2점. 근데 되게 높은 거죠. 왜냐면 연구소가 있고, 봐봐요. 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에다가 벤처도 있고, 이노비즈 있고, 이러면 이제 2점, 2점 하면 몇 점이에요? 두 개만 더 해도 4점이잖아요. 높은 거예요, 높은 거. 거의 선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11페이지, 13페이지. 13페이지. 13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게 사람 마음이 진짜 아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거기 미흡이나 불량을 주는 좀 어려워요. 특히나 이 불량을 주는 시사위원은 인성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썼잖아요. 막 진짜 요즘에는 5만 원 쓰신 분들이 없거든요, 기업도. 대부분 이제 좀 되게 노력해갖고 30페이지 가까운 걸 냈잖아요. 근데 거기서 3점을 준다? 인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죠? 사실 측은지심이 있다면 측은지심의 사자성어 뜻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어린아이가 우물가로 가는데 애가 우물가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누구나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이코패스만 그런 마음이 없죠. 제가 사자성어를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보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면 가지고 있는 누구나 있는 측은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불량과 미움을 주기는 어려워요. 그게 좀 부족해. 그럼 뭘 주겠어요? 보통을 주겠죠. 그렇게 하고 합산을 하면 5점은 나와요. 네, 뭐 우수하고 못하고 좀 섞여 있으면은. 그래갖고 좀 저기 부족해더라도 50점 나와요. 55점 나오고. 네, 잘 쓰면 이제 50점대 후반대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가점들이 보통 60점이 넘어가잖아요. 60점 넘으면 써놓으세요. 추천 대상, 추천 대상. 그러니까 이제 가점 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비등비등 하거든요. 하늘 아래 새로운 곳은 없다고. 부가 얼마나 혁신적이겠어요. 중소기업의 기술을 하는 게. 맞잖아요. 대기업도 아니고. 그래야 우리는 다 중기부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 가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연구소 설립을 하셔서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도 저기 지원하시고 그 연구소 설립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소 설립은 제가 하지만 이제 요건 전문 심사위원이 와야 되죠. ISO는. 근데 요건 이제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대표님 뭐는 들어가요? 실비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제일 잘하고 나중에 이제 또 갱신도 저기 다 갱신은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컨트롤 해서 이렇게 기업 인증 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죠.
그럼 이제 또 이럴 거예요. 아, 사람이 없는데, 뭐 한데? 한 명이면 됩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 예. 아니면은,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기도 이런 걸 만들잖아요. 보시면은, 이런 걸 만들잖아요. 실제 이분이 여기서 연구를 했을까요? 제 친구 회사인데요, 여기. 이 교정의 정체는 뭐죠? 몰라요, 저도. 네. 이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특성하고 나오고 나서 연구개발 경력 4년짜리 만들어주면 돼요. 누구 회사에서? 친구 회사에서. 우리 회사 사업자 된 지 4년 됐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무튼. 다시, 들어갑니다. 7번, 7페이지에 6번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걸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게 기술혁신개발 시장 대응형 사업인데, 이게 5억짜리예요. 일단 써놓으시고, 5억짜리인데, 2년까지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보통 시작이 뭐 1월, 2월에 지원해도 2022년 6월에 시작할 거 아니에요. 맞죠? 7페이지에 6번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2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이면 어떻게 돼요? 2년이면. 2년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22년 6월에 이제 협약이에요. 그럼 언제 끝나요? 2년이면은. 2024년 5월 30일에 끝나잖아요. 맞나요? 예, 맞죠? 맞습니다. 근데 연구개발 목표, 연차별 목표는 어떻게 쓰셔야 돼요? 연차별 목표. 자, 2022년, 2023년.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어디 써야 돼요? 2022년 6월부터 12월 31일, 2023년 1월부터 31일,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그래서 이제 3차년도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구 비도 이때 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1차년도 연구비, 2차년도 연구비, 3차년도 연구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나눠서 들어오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네. 언제가 제일 많이 들어오겠어요? 1년이 통으로 있으니까. 23년이 1년으로 통으로 있으니까 이때가 다 들어오는 거죠.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5억이라 그러면은, 요때가 이제 1억 들어올 거고, 예를 들면, 요때가 이제 2억 들어오고, 그럼 좀 안 맞네요. 여기가 3억 들어오고, 여기가 1억 들어온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렇게 하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도 이렇게 돼야 되고, 연구 개발 목표도, 연차별 목표도 이렇게 돼야 되고, 연구비 사용 목록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7번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법인대표 연구 인력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근데,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제 책임자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과제 책임자가 발표를 잘 하셔야 돼요, 발표를. 과제 책임자가 발표를 하거든요. 과제 책임자가 대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수석 연구원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과제 책임자가 발표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 대표님이 옆에서 서브하는 경우예요.
이제 대표님이 이제 대면 평가 시에는 좀 절실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것이고, 연구 책임자가 발표를 쭉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발표를 하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잘 하시는 분이 과제 책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커리어가 제일 좋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연구원들은 세부 경력사항이 안 들어가요. 근데 과제 책임자고 대표는 학교부터 해갖고 기존 직장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보여요. 심사위원들이 한테. 근데 저기는 안 보여요. 연구원들은. 커리어가 좋은 사람이 들어가야 아 연구개발 역량이 있겠구나. 핵심 인력을 보유했겠구나. 이렇게 하겠죠? 딴 데 갔는데 연구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에 이제 강의를 배우러 갔는데 아무것도 몰라. 제가 이제 몇십 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터득한 거예요. 네. 왜 이게 가르치는 누구를 하면 중요한지, 뭐 대표로 하면 어떤 게 중요한지 이렇게 해봐야 알아요. 자, 8번. 과제 수행 중 R&D 졸업제는 무엇입니까 하는데 요건 이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사업 중에 시장 대응, 시장 확대, 소부장 일반, 소부장 전략, 강소기업 사업과 창업 기술 개발 사업과 글로벌 창업 사업은 요 4회 동그라미라는 거 쳐보세요. 무한정 할 수는 없어요. 무한정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시장 대응 2번, 시장 확대 2번, 이렇게 했다. 그럼 더 이상 해요? 못해요? 못해요. R&D 사업은 이제 4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랑, 자, 요때 이제 요쯤에서 이제 요 페이지로 할게요. 요쯤에서, 이제 55페이지를 보시면은, 기업 주도형 R&D라고 보이세요? 55페이지에 저기 왼쪽으로 새로 붙인 거에.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업들은 몇 개까지만 하면 돼요? 네 개. 이렇게. 그럼 거기서 4개 했어요. 근데 뒤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 협력형 R&D나 정책 목적형은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렇게. 그리고 동시 수행도 가능해요. 기업 주도형 1위는 안 돼요. 근데 기업 주도형하고 다른 사업 부분 있잖아요. 정책 목적형이나 이런 것들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장 대응, 시장 확대, 수출 지향형 이렇게 보시면 55페이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학살표를 이렇게 위로 해서 학살표를 시장 대응, 시장 확대, 수출 지향 위에서 아래로는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시장 확대형을 오래 했다. 시장 확대형을 오래 했다. 그러면은 2023년도에 시장 대응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시장 대응형, 확대형, 수출 지향형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R&D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기업에 뭐에 맞는 거예요? 성장 주기 혹은 단계에 맞는 R&D 지원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서는 못 쓰더라도 이거를 안내를 해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쓰는 거는 뭐 누가 쓰더라도 이런 걸 해줄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성장 단계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초는 아까 얘기했죠. 그 밑에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소부장은 분야가 좀 다른 거예요. 소재 부품 장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산업성장에 뭐가 있어요? 디딤돌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전략형 있고, 그 다음에 팁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초기 기업들이 되는 거고, 그 위에가 이제 매출 20억이 넘으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보셨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세부 사업명들을 대표님한테 골라줄 수 있어야 되겠죠. 회사에. 그리고 그 사업에 맞는 지원을 받아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해내고 또 양산해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가시면 56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은 아까 이제 제일 56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네. 들은 기억이 나나요? 네. 저처럼 술 많이 먹으면 기억이 아예 안 납니다. 5분 전에 든 것도 까먹어요. 자, 아무튼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있죠? 그거 좀 아까 들으셨던 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뭐뭐 있었죠? 구매 동의서하고 구매 계약서. 네. 구매 동의서는 구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오셔가지고,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 있죠?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0.5라고 보여요.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에 0.5. 네. 0.5. 그 얼마예요? 5천만 원. 이때 연구소가 있으면 가점이 몇 점? 얘기는 하셨나요? 2점. 네, 그렇게. 네, 2점. 그래서 이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사업계획서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강의, 네, 할게요. 요럴 때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이제 요 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50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57페이지에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최근에 생긴 거고요, 제일 위에. 그리고 쭉 밑에 보시면 지역 특화산업 육성. 요것도 저기 지방 많이 다니시면은 상당히 그 지역에서 요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러니까 충남 지역이나 충북 지역이나 이런 쪽에 영업을 가시면은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울산 지역이나 울산, 뭐, 어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석사 이상 채용, 이공계. 실질적으로 없어요. 아니, 이공계에 석사 이상의 애가 중소기업에 왜 와요? 오기도 하겠지만, 저기는 있어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쪽에서는 이걸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제조 중소기업들은 이걸 지원을 해도 사람 뽑기가 어려워요. 김포 이런 데만 제가 보면 땅끝마을 같아요. 거의. 가면 막 외국 노동자들 많고. 신호가 막 이런 데 가봐요. 시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 뽑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대표님, 그 보조를 주시는 네. 방통대에 뭐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네. 이공계 인력으로 연구원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보조요? 네. 보조를 방통대 졸업시켜가지고. 방통대를 졸업시켜가지고요. 네. 방통대가 저기 해야 되겠죠. 방통대도 이공대가 있나요? 이공대가?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방통대가 있나요? 방통대는 이공계 없어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헛소리 많이 해가지고 온라인 강의할 때도 다 편집되고 있어요. 지역피아 이런 거 가지고. 아무튼 지금까지 난리 났겠죠. 다시 앞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쪽 쭉 이렇게 이제 거기 보시면 되고요. 8페이지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요. 8페이지로 그러니까 8번, 9번 얘기는 다 한 거예요. 이제 가서 또 한번 보시면 되고요. 10번도 제가 했던 거고 11번도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이렇게. 근데 12번은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사업 이제 뭔지 아시겠죠? 얼마짜리? 1.2억. 팁스 얼마? 팁스는 투자는 들어오고 R&D 기술개발 자금은 얼마? 5억. 네. 중복 사업할 수 있으니까 중복 수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썼네요. 동시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같이 엮여 있었죠. 아까 그 표가 눈에 기억나시면은 창업성장 쪽에 디딤돌하고 팁스가 같이 엮여져 있었어요. 같이 엮여져 있으면 기업 주도용으로 같이 엮여져 있으면 동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13번 창업 3년 이하의 중소기업이며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쭉 훑으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제안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쫙 정리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뒤에 계신 우등생 선생님 아마 다 정리를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창업 3년 이하의 중소기업. 네, 이건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가 가능한 거죠. 그죠? 네.
2021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거. 창업 7년 이하의 중소기업과 매출 20억 미만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나왔다시피 뭐 디딤돌, 네, 그죠?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도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는 가점이 몇 점? 2점. 이렇게. 14번.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신청 시 현재 상용화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타사 제품과의 비교 분석할 경우, 이게 참 좋은 질문인데요. 국내와 해외 세계 최고 등급의 내용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사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안 하고 친절하게 답을 써놨어요. 유사 제품의 성능이 가장 좋은 제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달에 장혜한 교수님이 강의를 성능 지표에 대해서 해주시겠지만 사실 R&D에서 중요한 것 중에 제일 하나가 저 성능 지표인데 그 성능 지표를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받을게요. 근데 저걸 너무 높게 쓰면은 저거를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막 독창적이어 보이려고 저 성능 지표를 높게 잡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항균유기가 지금 다 90.9%가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전도율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저항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는데 그걸 나오겠다고 해서 써내면 그걸 해야 돼요. 나중에 과제 완료될 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과제 페일라든지 아니면 과제 수정하셔야 돼요. 수정하려면 간사가 수정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아무튼, 좋습니다. 굳이 막 이렇게 높게 안 적으셔도 된다. 뭐 세계 최고 등급 이런 것들.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중소기업의 업력은 법인은, 개인은 그렇다고 치고,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게 업력 기준이 아니죠? 그럼 거기 보시면 어디 있어요? 등기, 첫 번째 줄 밑줄 치시면 등기부 등본상의 법인 설립 등기일이에요. 아셨죠? 네. 17번. 16번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 R&D 과제가 도대체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자, 두 번째 줄 정부의 기술 로드맵. 저번 시간에 우리 봤죠?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있었어요? 기억나요? 예. 그 다음에 밑에 줄 기업의 무슨 단계? 성장 단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초기 단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숙 단계. 이해되셨죠? 그리고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 주도형, 그 다음에 협력형, 그 다음에 정책 목적형. 다시 한 번요.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엔 기업 주도형, 그 다음에 협력형, 그 다음에 정책 목적형.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부 과제들. 그리고 세부 과제들이 단계에 맞게. 이해되셨나요? 네. 그 각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할 내용이 아니고 가셔서 뭐 보시면 돼요, 이제. 표를 보시면 되죠. 표를 보시면.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7번 문제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이제 구매 조건부, 이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공정품질 기술개발. 아까 그 표에서 어디 있는지 기억나시죠? 공정품질 기술개발 얼마? 얼마? 2억도 있었고 5천만 원. 영도 있으면 가점 몇 점? 2점. 됐습니다. 그 성장 단계.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허에 대한 가점은 있어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점이 1점이다, 2점이다 이런 건 없어요.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R&D 지원을 한다라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기 A라는 회사인데 R&D 지원을 할 거예요. 부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속눈썹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속눈썹을 만들 수는 없죠. 이 속눈썹 파마. 속눈썹도 파마를 하세요. 맞아요? 저는 속눈썹을 키우는 사실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표정이 그래요. 네. 속눈썹 파마해요 이거. 근데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파마하는 기계를 만드는데 기가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니 없어요. 네, 휴대용으로 하고 가상면 하는
없어요. 지금 시제품도 없고 이제 뭐만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있잖아요. 그 이거 가지고 이제 특허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있어요. 그 이거 가지고 뭘 지원하면 돼요, 내년에? 지원하면 되죠. 근데 요런 이제 특허하는 이 과정을 거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선행 연구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는 전략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년에 가가지고 갑자기 속눈썹 뭐 이거 만들겠다라고 R&D 딱 지원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는 선정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얘는 좀 떨어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에 이 특허도 내면 좋겠지만 못 내면 이제 기술 이전도 할 수 있거든요. 기술 이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기술 이전을 했을 때 우리가 R&D 지원하는 거랑 딱 맞아 떨어지겠어요? 안 맞아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안 맞아 떨어지죠. 무슨 신의 한 수니까 그게 맞아 떨어지죠. 안 맞아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랑 그냥 냅다 사업계획서 한 장은 아니죠. 현장 써가지고 지원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전략은 누가 짜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짜주시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들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뭘 받으시면 돼요? 대가를 받으시면 되죠. 네.